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AT 수출기획부장 심화서입니다. 어, 명절이 바로 코앞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큰 관심 보여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농식품 수출도 크게 확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업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25년 수출 지원 사업 전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은 그 생산부터 품목 육성, 물류, 통관, 해외 유통망 개척, 현지 홍보, 정보 컨설팅까지 농식품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단계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소개에 앞서서 2025년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의 그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AT는 정부와 함께 농식품 수출 목표를 그 105억 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05억 불 달성을 위한 수출업계에 대한 총력 지원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먼저 그 주요국 시장과 주요 수출 품목 동향에 기반한 맞춤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국가와 상품에 대한 실적과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그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그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정부 수출업체 그리고 또 유관기관 등이 협업 체계를 강화해서 그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셨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그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하겠고요. 간담회, 설명회 등 그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수출 정보 데스크가 올해로 그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그 수출 정보 데스크는 AT 본사, 지역 본부까지만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그 운영 범위를 확대해서 해외 지사까지 수출 정보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수출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061-931-0119 수출 정보 데스크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라도, 그리고 또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특별한 일은 없으시겠지만 설 연휴 기간에도 저희 정보 데스크는 운영을 하니까요. 관련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업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정보 사업입니다. 올해 그 정보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일단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저희가 이제 그 뽑은 키워드가 기후플레이션, 식량 안보, 통상 환경, 그다음에 이제 푸드테크, 건강 기능성 식품, 온라인 시장, 이제 이런 키워드가 올해 그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정보 사업은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정보를 중점적으로 생산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를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기능을 통해서 저희 농식품 수출 정보 카티의 방대한 뉴스가 여러분들께 손쉽게 검색될 수 있도록 검색 편의성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정보를 이제 카티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카티의 제공 정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카티는 국내 유일의 농식품 수출 전문 정보 서비스로 여기에 그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가 한 10,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00건의 데이터베이스가 그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전파되고 있고요. 어떤 자격 요건이나 지원 자격 제한 없이 농식품 수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카티의 다양하고 방대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티의 주요 메뉴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국내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뉴스가 실시간으로 수집 전파되는 수출 뉴스, 그리고 주요 수출 품목, 주요 수출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 보고서, 그리고 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 식품 첨가물 규정 등 통관 관련 정보, 각종 해외 이슈, 월별 기관별 수출입 통계 정보 등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꼭 주소를 외워두셨다가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카티의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정보는 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고요. 그 화면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그 수출 지원 사업 공고가 자동으로 안내돼서 모집 공고 기한을 놓쳐서 그 사업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또 관심 정보 같은 것을 이제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그 다양하게 생산되는 정보 중에서 원하시는 정보만을 골라서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 관련 사업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개별 업체의 희망 정보를 그 1: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사업입니다. 맞춤형 조사 사업의 경우는 조사 비용은 뭐 따로 발생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업체당 조사 건수가 한두 건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사를 의뢰하시는 부분은 수출을 원하는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 소비 특징, 수입 제도, 유통 채널 현황 등을 저희가 조사해 드리는 시장 분석 조사 보고서하고 수출 희망 제품에 대한 현지 시장 경쟁 제품 현황, 제품 경쟁력, 마케팅 정보 등을 조사해 주는 경쟁력 분석 조사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 보고서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현지 진출 가능성 파악을 위한 그 샘플 테스트 조사 결과 항목이 보고서에도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관세, 통관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조사 내용도 좀 충실하게 할 예정이니까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사업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기업 육성 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은 그 내수 초보 기업의 해외 진출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 컨설팅 사업, 그리고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해외 인증 지원 사업, 그리고 수출 기업 제품 브랜드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를 지원하는 글로벌 브랜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와 내용은 전년과 좀 비슷합니다만 좀 대략적으로 전년과 달라진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문 무역 상사와 수출 기업 간의 그 매칭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금 개선 예정이고요. 해외 인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신선 농산물하고 할랄 인증 취득 기업을 우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브랜드 사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서 지원 금액과 지원 비율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컨설팅 사업입니다. 수출 컨설팅 사업은 기업별 맞춤 컨설팅 제공을 통해 업체들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농식품 수출 업체와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모두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의 종류는 바이어 발굴, 계약성사,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해외 진출 서비스 컨설팅, 그리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야별 단기 애로사항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즉시 해결해 주는 현장 코칭 컨설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FTA 원산지 발급 대행 등을 지원해주는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 그다음에 서비스 기간, 지원 한도는 표를 통해서 잘 안 보이시면 뭐 교재를 보셔도 되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그 말씀드렸지만 그 해외 진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출을 하고 있는 전문 기관, 대행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좀 가시적인 컨설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고요. 또 현장 코칭 컨설팅 경우는 그 전문위원회 풀을 좀 확대해서 보다 그 원활한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FTA 특혜 관세 활용 컨설팅은 지금 최근에 체결된 FTA가 한 필리핀 FTA인데요. 요거 관련된 뭐 유망 품목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인증 등록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인증 등록 지원 사업은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비관세 장벽 대응에 필요한 국가별 해외 인증 등록 취득을 지원해 수출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역시 실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와 수출 예정인 업체 모두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대상이 되는 인증은 그 수출 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 재반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제가 작년 사업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FSSC 22,000이 가장 인증 수요가 많았고요. 할랄, 코셔, 햇섭, ISO 22,000 이런 각종 해외 인증들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좀 달라진 점은 지난해 이제 인증 신청을 하시고 그 중도 이렇게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사업 관리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그 사업 중도 포기 기한을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앞당겼으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올해는 신청 및 사업 관리를 진행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지원 사업은 농식품 수출 기업의 수출 브랜드 육성 및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농식품 수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 실적이 실제로 있어야지 그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시고요. 지원 내용은 수출 목표 국가 대상 온라인 광고를 한다든지 뭐 빌보드 광고를 한다든지 미디어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브랜드 홍보 자사 제품에 대한 브랜드 홍보 비용의 50에서 8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지원 기준을 좀 약간 바꿔서 2개년 평균 수출 실적이 50만 불 이상의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을 작년도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최대 3천만 원 좀 확대한 점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까다로워지고 강화돼 가고 있는 그 농식품 수출 통관 및 그 비관세 장벽에 대한 그 애로 해소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그 국가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건강 기능성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건강 기능성 식품 분야에 대한 저희 수출 자문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관세 장벽 관련 대응 지원 사업인 그 현지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지화 지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외 각국의 수입 통관 관련 그 현지 전문 기관을 활용해 그 통관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가별 비관세 장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출업체와 그 바이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 분야를 좀 말씀드리자면 통관 법률, 관세, 검역 정보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비관세 장벽 자문 분야, 그리고
현지 수입 등록 비용,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수입 등록 검사 지원 사업, 그리고 수출국 규정에 부합하는 현지화 라벨링 견본 등을 제작해주는 라벨링 현지화 지원 사업, 그리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재권 출원 갱신 지원 사업, 그리고 포장 패키지 현지화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에 보시면 이제 수출 상담 부스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상담 부스를 통해서 세부 지원 요건이라든지 뭐 사항에 대해서는 좀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그 수출 전략처 관련 사업에 대한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농림산수출부 장재형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다음 주 이제 구정입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품목 육성 및 수출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는 지금 크게 이제 4가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식품 생산 수출 기반 강화, 품질 안전성 관리, 그리고 수출 유망 품목 육성, 그리고 K푸드 브랜드 강화, 이렇게 금년 4가지를 이제 중점 추진 방향으로 잡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부서로서 먼저 생산 수출 기반 강화에 있어서는 신품종 육성 및 좋은 유통체계 구축 확대를 통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품종에 있어서는 이제 생산단지 조성부터 마케팅 지원까지 안정적 신품종 육성 및 수출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이제 해나갈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약 2품목을 저희가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딸기, 포도, 배 세 품목을 이제 세 품목으로 확대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배, 포도, 파프리카 그리고 세 품목이고 딸기는 이제 프리미엄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통 체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CA 시설 구축 비용 및 콜드체인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서 좋은 유통 체계 신선 특화 물류 체계를 금년에 확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품질 안전성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수출 농산물의 이제 안전성 상시 관리 체계를 이제 구축해서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태국 등 안전성 관리 강화 추세에 대응해서 농가는 건역본부 등과 신속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금년도에는 주요국 검역관을 초청해서 수출 현장 방문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서 검역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 수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출 유망 품목 육성에 있어서는 이제 유망 품목 발굴 및 집중 육성 마케팅을 통해서 수출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인데 신규 유망 품목 글로벌 확산을 위한 대규모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그리고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 채널 및 주요 품목 중심 판촉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푸드 브랜드 강화에 있어서는 이제 브랜드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 판로 확대, 그리고 K푸드 로고 사용 확대 및 유관기관 연계 유저 상품 대응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식품 홍보관에 있어서는 이제 홍보관 운영을 통한 국내외 K푸드 시장 판로 확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사업으로는 이제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품목별 수출 전문 마케팅 법인을 육성하고 지원을 통해서 국내외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서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은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으로 지정받은 조직입니다. 현재 통합 단계 11개, 선도 단계 6개, 17개 통합조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단계별로 보면 이제 사전 단계가 있고 선도 단계가 있고 통합 단계에 육성, 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제 선도 단계 그리고 통합 단계의 육성, 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시면 이제 기반 육성, 마케팅, R&D, 품질 개선 및 관리, 물류 개선 총 5개 분야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반 육성은 그 지원 규모가 80%, 자부담이 20%, 그리고 마케팅, R&D, 품질 개선 및 관리, 물류 개선은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이제 수출 규모 구간의 이제 세분화를 좀 했습니다. 기존의 10개 구간에서 금년도에는 13개 구간으로 그 지원금 배정 규모를 조금 차등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 기준이 조금 이제 불명확한 부분을 금년도에 좀 더 명확화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조직별 재규정이 조금 상이하고 이제 규정이 없는 부분을 일괄 정비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규정과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수출보험 지원입니다. 주로 환변동보험, 단기 수출보험 가입비, 그리고 해외 채권 회수 대행 성공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수출업체의 안정적 수출 경영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산물, 수산물 업체를 제외한 그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지원 사업에는 환변동보험, 그리고 단기 수출보험, 해외 채권 회수 대행 보험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개선 사항에는 이제 작년까지도 환변동보험, 단기 수출보험만 지원을 하던 걸 금년도에는 해외 채권 회수 대행 성공 수수료까지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업체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기업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이제 도모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이제 제품 개발부터 소비자 체험 홍보까지 수출 전 과정을 포함하는 33개 사업 메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 사업은 신청형과 공모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청형은 2022년, 23년 수출 물류비 지원 실적 또는 전년도 24년 그 대상 품목 기준 수출 실적을 보유한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 시 자동 선정이 됩니다. 공모형은 최근 3년간 가중평균 기준 농식품 수출 실적을 보유한 수출업체로서 계량 및 비계량 평가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데, 지원 한도는 가중평균 기준 수출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 한도가 설정이 됩니다. 주로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80%가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이제 사업 메뉴가 전년도 32개에서 금년도 33개로 확대됐으며, 수출 실적 구간별 배정 한도를 이제 설정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업체 간 그 구간의 처음과 끝에 걸려 있는 업체 간의 수출 실적이 좀 많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으셨던 부분을 금년도는 수출 실적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그 수출 실적에 따라서 배정 받으실 수 있게 그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출 신고 필적 및 BL 선화증권에 이제 별도 제출이 많아서 이제 그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수출 통관 정보와 연계 기능을 구현해서 저희가 정산 정빙을 제출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전유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신선농축산물의 전유통 비용 지원으로 이제 농산물 선도 유지 강화를 통해서 수출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이제 최근 2개년 농식품 평균 직접 수출 실적 10만 불 이상인 국산 신선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 농식품의 저온 저장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0%를 지원하고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배정 한도는 이제 금년 같은 경우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서 5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부터 9천만 원까지 차등 배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이제 작년도 사업 기간이 약정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약정일 이전에 이제 소급 정산이 불가했던 부분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을 약정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고, 그리고 약정일 이전에도 집행하신 부분을 소급 정산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단계별 작년에는 이제 초보가 1,000만 원, 일반이 3,000만 원, 고도화가 5,000만 원 3단계로 구분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수출 실적에 따라서 1,000만 원부터 9,000만 원까지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방법도 작년에는 이제 분기별 4월, 7월, 10월, 12월 4번 정산하던 방식을 금년도에는 연 3회 4개월 단위로 정산을 하거나 필요하면 연말에 12월 달에 한 번 정산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식품 신선도 제고 CA 유통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통한 이제 농산물 폐기물 감축 및 유통비용 절감 등 CA 기술을 활용한 수출 유통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전년도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이 미화 10만 불 이상, 그리고 이제 부지 확보 등 시설 구축 준비가 완료된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이제 CA 저장고, 도크 등을 포함한 CA 저장고, 그리고 CA 질소 발생기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가 70%, 그리고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지원 항목 설비 구축 완료가 7월까지, 그리고 이제 CA 컨테이너 활용해서 2대 이상 수출 이행을 11월까지 하는 조건입니다. 금년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작년에 이제 설비 구축 및 CA 수출 이행 시 정산 금액 100%를 정산하던 것을 연말에 이제 대부분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제 정산이 되다 보니 업체들의 그 자금 부담이 조금 되던 부분을 금년 같은 경우는 1차에 설비가 구축 완료된 것을 확인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 인정 금액의 70%를 선정산하고, 그리고 2차 수출 이행 완료 후에 정산 이행 금액의 잔여 30%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판촉 행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또 활용을 많이 하시는 사업인데요. 해외 대형 유통업체 및 유통 매장 및 해외 온라인 연계 판촉을 통해서 한국 농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해외 소재 한국 농식품 수입 유통업체,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등이 대상이 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임차비, 장치비, 홍보, 마케팅비, 시식 행사비 등 판촉 마케팅 활동비가 이제 지원이 되면서 지원은 통상적으로 이제 상하반기에 판촉과 그리고 연말 연초 판촉이 있고, 그리고 유통업체 직접 연계 판촉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연말 연초 판촉은 주로 부류별 종합 판촉, 부류별 판촉이나 종합 판촉으로서 지원 한도가 5천만 원에서 2억 한도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지원 비율은 주로 이제 80에서 90%, 그리고 대기업 제품을 단독으로 이제 진행하실 경우에는 이제 50%, 그리고 전략 품목, 저희가 이제 전략 품목을 이제 별도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단독 판촉일 경우에는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통업체 직접 연계 판촉은 이제 해외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 직접 연계해서 판촉을 진행하는데 지원 비율은 100%입니다. 주로 모집 시기는 이제 매년 2월에서 5월,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 판촉은 주로 11월, 12월에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청이 수입 바이어가 직접 해외 지사로 이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해외 지사나 본사에서 평가 점수 및 가점 확인 후에서 권역별 또는 지사별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 순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이제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기존에 이제 수입 실적 인정 기간이 행사 기간 전 후 30일, 각 30일에 플러스 행사 기간, 그리고 운송 기간인데, 금년에는 행사 기간 전 60일 플러스 행사 기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기 국가별 운송 기간은 이제 별도로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년 수출 실적을 연내에 좀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으로 요 개선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식품 로고, K푸드 로고에 대한 그 지원입니다. 수출 상품의 K푸드 로고를 부착해서 한국농식품의 식별력 및 중소기업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식품 생산 수출업체 대상입니다. K푸드 로고나 상표권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산 신선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용 범위는 포장 디자인 및 판매 촉진,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국가는 상표 등록이 완료된 농식품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4년에 44개국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49개국이고 금년에는 이제 50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국가는 수출업체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이제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이제 선정되는 기준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채취, 생산, 제조, 가공되었음이 증명되는 한국산 농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품목 제조 보고서나 수출 신고서 등 한국산 농식품 증빙 서류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가 금년에는 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이제 대량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품목을 육성하는 이제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유통 채널 개척, 그리고 상품 개선, 기능성 검증, 시장 조사, 시제품 제작 등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은 저희 AT 해외 지사와 본사가 직접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품목 선정은 이제 지자체나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연속 품목으로 이제 기선정된 품목에는 감 가공품, 식물성 대체육, 김치 가공품, 간편 쌀 가공식품, 그게 이제 냉동김밥, 누룽지, 과일 피레, 국산 주류, 국산 품종 딸기, 포도, 그리고 고구마, 한우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 이제 신규 지정된 품목이 CK, HMR 즉석밥 등이 있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신규 품목은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목 평가가 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이제 기존의 사업 참여 업체에서 이제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업체 모집을 하반기 8월에 시행을 해서 사업 기간이 좀 짧았던 부분을 금년에는 이제 품목이 선정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수출업체 모집을 상반기 3월에 진행을 해서 좀 더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글로벌 사업처 신시장 개척부 송미정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해는 중동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전년도 또 농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인 일본의 엔저 현상이 지속되었던 부분도 저희 애로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작황이 부진해서 신선 농산물의 수출 또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농식품 수출은 전년도 98억 불 수출로 약 8.9% 그 23년 대비 증가한 저희가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는 최근 3년간 수출 성장의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이기도 했었고 15년 이후에 9년 동안 계속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미국, 중국, 그리고 아세안, 유럽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냉동김밥으로 대표되는 미국, 그리고 건강식 관심이 높은 유럽, 그리고 라면, 음료, 그리고 커피 조제품의 수요가 증가했던 중남미 등 저희가 20% 이상 증가율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사업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우선 일중미 주력 국가 기준으로는 2선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남미, 중동, 인도 등 3대 신시장 개척을 하고 특히 저희가 20대 수출 전략 국가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장 개척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그 책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한 아오홈, 현대 그린푸드와 같은 급식 기업하고 또 K편의점과 연계해서 해당 플랫폼을 신시장 개척 거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무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시장 바이어 DB를 구축을 하고 바이어 매칭 알선 및 상담회를 상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2선 시장 로컬 대형 유통매장 물류센터와 연계하여 보관 및 운송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신규 입점 및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한 신품종을 포함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을 추진코자 합니다. 해외 소비시장 수요 발굴부터 생산 농가 및 수출사와 협력하여 마켓 테스트를 하고 수출 및 홍보 판촉 지원 등 전 프로세스를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특히 해외 신선 농산물 수출 거점 국가, 예를 들면 싱가포르, 홍콩 등에 저희가 K-프레시존이라고 상설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K-프레시존에 딸기는 홍이나 비타베리, 그리고 포도는 슈팅스타 등 신품종 존을 운영해서 또 새로운 신품종을 해외 바이어에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선 농산물의 경우 수급과 연계하여 공급이 과잉이 되는 그 신선 농산물 품목이라던가,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필리핀의 파프리카, 딸기 같은 경우 검역 타결이 된 품목 중심으로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이와 같이 공급이 과잉된다거나 검역이 해소된 품목 중심으로 수출을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중국의 티몰, 미국의 아마존 등을 비롯해서 틱톡, 그리고 유럽의 오카도 등 온라인 한국관을 확대하여 10개국 1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B2B 플랫폼인 K푸드 트레이드를 활용해서 상시, 바이어 알선 및 수시 상담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 3선 시장 확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 온라인 저희 한국관도 있지만 인스타, 틱톡 등 SNS도 그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현지에 20, 30대가 주요 또 구매자이기도 해서 그 20, 30대가 선호하는 SNS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랩 등 배달 어플하고 연계해서 이런 어플 관련된 홍보가 구매로 또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협업 그리고 민간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자부, 문체부, 해수부 등 기관과 협력도 저희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물류 해소를 위해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도 협업을 지난해 했습니다. 올해도 해양진흥공사 등과 협업을 확대하는 등 해외 물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심이 제일 많으실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B2B 바이어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관, 통합 한국관을 구성해서 연간 24회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120회의 개별 박람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한국관 그 참가 지원은 연간 2회 지원 이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상반기는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하반기는 2분기에 저희가 모집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4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사이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개별 박람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600만 원으로 그 한도를 일원화했었는데 유럽과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0만 원으로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K푸드 페어입니다. 이 앞에 그 국제 박람회 참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글로벌 주최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 박람회에 저희가 참가를 한국관으로 하는 행사이고요. 글로벌 K푸드 페어는 AT가 직접 B2B와 B2C 행사를 주최하여 업체 모집도 하고 바이어 상담과 소비자 체험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간 8회에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이 부분도 모집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2선 시장, 주력 국가는 저희가 2선 시장 공략을 하고 또한 신시장 개척으로 인도 뭄바이나 유럽도 프랑크푸르트 이런 2선 국가, 2선 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매년 연말에 저희가 모집을 하다 보니
이번 25년에도 12월 달에 글로벌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 한국식품관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티몰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한국관을 구성해서 저희가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저희가 2월 정도, 금년 2월 정도에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지난해 15개소를 운영했고 올해는 17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입점 지원하고 입점 이후에 전체 프로세스와 공동 마케팅을 저희가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어 거래 알선입니다. 박람회 K푸드 페어가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그 B2B 그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BKF라고 상담회만 개최하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그 바이어 상담회입니다. 연간 2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4월과 11월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2월에 모집 예정이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콘텐츠 연계 한류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PPL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저희 사업 설명한 이후에 콘진원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계획인데 PPL이라고 하면은 그 한국 드라마에 저희가 요즘에 K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요. 그런 거와 연계하여 한국 드라마에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컵 떡볶이 이런 제품들을 간접 광고로 촬영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2차 홍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는 간접 광고는 3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해외 OTT에서 이제 저희가 방영을 송출하는 거를 드라마를 이제 컨텐츠 제작을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온라인 홍보형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방영이 되는 콘텐츠에서 이제 PPL 간접 광고를 촬영하는 걸 지원하는 형태가 있고 세 번째로는 기획형입니다. 이 제품만을 위해서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유튜브 등에 송출을 하는 그런 3가지 형태로 저희가 PPL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촬영된 콘텐츠를 가지고 2차 홍보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7,500만 원, 1개사당 7,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 모집은 2월에 진행 예정이오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K푸드 트레이드라고 하는 온라인 홍보 사이트 B2B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연중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업체 기준으로는 회원 가입을 하시고 상품 등록 영어로 이제 다 프로필 등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이후에 바이어가 이제 K푸드 트레이드를 방문을 하셔서 마음에 드는 품목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게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상담하고 통역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용이 드는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으시다면 가입하시고 저희가 또 그 해외 지사 12개국의 19개소에서 이제 해외 지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지사를 통해서도 바이어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이어가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업체도 발굴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이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특별히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고안이 된 사업으로 저희가 수출업체 기준으로 34개사 정도를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2월에 저희가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최대 2천만 원 지원을 해드리고 지금 언급된 뭐 중동, 중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저희가 15개국을 명시를 해놨는데 이거 외에도 5개국 정도를 더해서 한 20개국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시는데 필요한 뭐 바이어 발굴이라던가 현지 프로모션 이런 전체적인 비용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이 각자 그 기업이 마케팅을 하시는 비용이 2천만 원 지원이고 그 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해외 지사를 통해서 그 외에도 이제 그 입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또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해외 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업체 대상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현지 바이어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해 물류비가 폐지된 이후에 물류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외 물류의 보관 및 저온, 냉장, 냉동, 운송 그리고 풀필먼트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자흐스탄이 대표적으로 물류가 어려운 국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에 저희가 냉동 그 트러킹을 공동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시범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물류 관련해서는 물류비가 이제 폐지가 된 만큼 저희가 신규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그 물류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해외 지사가 이제 모집을 하게 되고요. 현지에 계시는 바이어 기준으로 안내를 하셔서 그 해당 권역에 소재하는 지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의 개선 사항은 지난해 저희가 신규 업체는 2천만 원 그리고 연속 업체는 8천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일괄로 9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사업처에서는 이런 다양한 마케팅 그리고 소비자 그 체험 홍보 행사 더불어서 바이어를 발굴해서 현지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lobal.or.kr 그 사이트에서 2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법무부 정일권 부장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찾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 22년 전에 제가 신입 대리 때 이 수출 자금을 4년 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고 하게 되면 그때 왜 국회에서도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냐라는 이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4, 5년 전에 대기업 중단이라고 하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제 또 국회에서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이 수출 자금이지만 국산 원료를 쓰는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수입산을 원료로 해서 이제 하는 업체들한테는 전면 중단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업체분들의 연착륙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그 수출 실적 125%를 달성을 하게 되면 위약금은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는 설명을 드려서 지금 제도는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큰 제가 거기 변화를 느껴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22년 동안 전체 수출 자금 지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당했을 때 한 1,500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4,584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비단 이제 2019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글로벌 자금이 3,300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국가 전체 수산물을 제외한 농식품 수출 실적이 70억 불 정도 됐습니다. 그게 한 4년 정도 지나서 2023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4,584억으로 늘렸고 수출 실적도 30% 늘어난 9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렇던 이제 큰 변화가 대기업 충당 그리고 국산 원료 사용 확대 그다음에 지속적인 지원 금액 상승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 자금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농안기금의 또 법적 근거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금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저희도 올해도 예산 더 확보를 위해 가지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거기 수출 자금을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의 성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출 의무를 부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 업체분들의 수출 실적을 매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4,53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거의 2조 3천억 정도의 수출 실적을 달성을 해서 자금 지원 대비 5배 회전율의 실적을 이렇게 갖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 원료 구매도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저희가 구매 의무를 부과를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매 실적을 파악을 했더니 저희가 한 6,958억 자금 지원 금액의 한 1.5배 정도의 국산 원료를 수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효과를 직접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에 7개월 동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저희 10개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이제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했더니 농가 소득 효과가 956억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 1,486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858억 등 수출 자금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총 이제 매년 3,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이루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도 3,663명이라고 하는 취업도 유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어떤 기회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유통공사가 저희 금융법무부에서 총 14개 자금 1조 2천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글로벌 수출 자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자금 중에서 운영 자금입니다. 이 운영 자금은 말씀 그대로 1년 단기 자금이고요. 매년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그 날짜에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대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용도는 원료 구매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운영 경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대상이고요. 수출 계획성이 수출 가능성이 높은 LC라든지 그래도 좀 다소 떨어지지만 수출 계약서를 보유한 업체분들도 저희가 자금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배정을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산 농산물 원료 구매도 이제 최근에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실적과 더불어서 수출 실적을 2배로 보정을 해서 각각의 이제 합친 금액을 가지고 다른 신청 업체들의 전체 이제 실적 중에서 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자금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출 실적은 굉장히 낮은데 국산 원료가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업체분들도 사실은 선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금 배정 기준상.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나중에 그분들이 수출 의무를 달성을 하지 못해가지고 위약이 걸려서 위약금 대략 한 3.5% 정도를 좀 이렇게 납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수출 가능 금액
부분도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해서 자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산 원료 구매 실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까 전에 14개의 자금이 있다고 했는데 14개 자금 중에서 뭐 여기 상관없이 식품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원료 구매 매입 자금을 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혹시 김치업체 중에서도 저기 뭐 수출은 하지만 배추, 무, 마늘, 양파 같이 노지 채소를 계약 재배 형태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업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로 5년짜리 자금에 노지 채소 그 계약 재배 자금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자금들에 대해서 여기 업체분들이 맞는 그런 자금들을 저희 지역본부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자금들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수출 자금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사업 의무에 대해서는 수출 실적을 50% 이상 달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사가 트러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회를 해서 정산이 가능한데 국산 원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출하 농가하고의 어떤 거기 납품 실적이라든지 혹은 여러 이제 업체분들한테 뭐 거기 계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 의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실적이 있는 그동안의 자금 지원 실적이 있는 업체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위 5%, 10%, 25%, 30%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2%에서 0.5%까지 금리를 인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70%의 업체가 0.5에서 2% 이상의 금리 인하 혜택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 평균으로 했을 때는 2%가 안 되는 이제 지원 금리다 보니까 타 이제 시중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금리 부분에서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이제 봐집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오늘 지금 설명회가 있는 날인데 오늘 저희가 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정책자금 종합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자금에 대한 저기 신청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집 공고를 띄웠습니다. 저희가 2월 12일까지 저희가 이제 접수를 마감하고요. 3월 초 중에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해서 3월 10일 이후에 저희가 이제 대출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뭐 신규 업체분들도 그렇고 중소 창업 기업이 7년 이내 창업했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까지도 우선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인증 기업이라든지 벤처 인증 기업, 그다음에 녹색 인증 기업, 저탄소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5억까지도 타 거기 자금에 비해 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5억까지 이제 자금을 배정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업체분들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식품 수출 자금, 시설 자금입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 자금은 4,500억 이상의 그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 자금은 그동안 이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100억대에서 재작년마에 저희가 66억이었는데 또 46억으로 줄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을 통해 가지고 20억을 줄여 가지고 26억 정도로 지원할 만큼 수요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름 이제 원인을 살펴봐도 이제 이게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 시공업체와의 분쟁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또 미래 불투명성이라는 이런 사업 계획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설 자금에 대한 수요가 이제 없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혹시 시설 투자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금도 오늘 공고를 했지만 2월 12일까지 자금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저희 자금 거기 관련된 부서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일명 이제 배고픈 요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요리사가 굉장히 이제 거기 고객분들한테 맛있는 이제 음식을 이제 대접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배고픈 줄 모르고 굉장히 이제 만족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 저희가 1,500여 업체에 1조 2천억을 지원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김나연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 K푸드 열풍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표를 도둑맞거나 위조상품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식품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주요 업무 분야는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지원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는 지난해 K푸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식품기업의 위조상품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협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 조직은 국내 본사와 해외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8개국 10개소로 운영되는 해외 IP센터에는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현지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즉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식품업종 기업이 어떠한 지배권 분쟁을 자주 겪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식품업종 기업은 업종 특성상 상표권 관련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표 브로커 또는 현지 수출 관계자에 의해 자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하거나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기업이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좌측은 우리 원이 최근 5년간 중국 및 동남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국내 식품산업기업의 상표 무단선전 현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 식품기업의 무단선전 상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이슈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은 우리 원이 최근 2년간 쇼피, 토코피디아, 라자다 등 1,600여 개 주요 해외 플랫폼에서 식품업종 위조상품 유통 게시물을 차단한 실적입니다. 동수치는 기업 신청에 의해 지원된 차단 실적으로 실제 유통량과는 차이가 있으나 우리 기업의 온라인 위조상품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표권 분쟁에 놓이셨다면 이와 같은 방안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타인이 우리 기업의 상표를 현지에 먼저 등록하여 해외 수출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무효 심판, 취소 심판 등을 통해 나의 상표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 제품을 모방한 위조 상품의 유통을 발견하셨다면 위조 상품 판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단속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분쟁 유형별 상세 대응 전략은 우측에 표시된 QR코드와 오늘 배포해드린 식품업종 기업을 위한 K푸드 위조 상품 유통 대응 전략 가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우리 식품기업에 놓인 상표권 분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분쟁 유형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상표 무단선점 유형입니다. 상표 무단선점 대응을 위해서는 나의 상표가 무단 선점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셔야 가능합니다. 보호원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중국, 동남아에서 출원된 우리나라 상표 무단선점 의심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편, 이메일 및 화면에 표시된 K브랜드 포털을 통해서 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무단선점된 상표 정보도 상세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무단선점 상표 정보를 획득하셨다면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 단계로 넘어가게 되시는데요.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 및 분쟁 분야 전문 대리인을 통해 이의 신청, 무효 심판 등 법적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동의 브로커 등 공동 분쟁 상황에 놓인 여러 기업의 공동 대응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위조 형태 모방 유형입니다. 이 유형 역시 우리 제품의 위조 상품 유통 정보가 확인되어야만 법적 대응 절차가 가능한데요. 보호는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위조 상품 유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차단 지원 진단 사업을 통해 10개국 29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 게시물을 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군과 국가 선정 후 해외 현지 온오프라인 위조 상품 실태를 조사하여 증거 수집을 통해 희망 기업 대상 제조 판매 업체 단속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이제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지역에서 유통 중인 농산 분박 건강기능식품 위조 상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주요 결과는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조 상품 유통 정보를 입수하셨다면 유통 차단에 나서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차단 지원 사업을 통해 알리바바, 아마존, 큐텐 등 전 세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600여 개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 게시물 차단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상 유통되는 위조 상품은 현지 초동 대응 서비스를 통해 기초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대응 전략 지원을 통해 침해 기업 조사, 증거 수집, 단속, 소송 등 심층적 법적 대응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응 전략 지원 사업 중에 관계 협단체를 간사사로 포함한 민간 협력형 협의체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 효과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현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한 2개의 기업의 사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사례입니다. 57개국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식품기업은 중국 내에서 기업 관련 상표가 무단으로 출원된 상황을 접수하고 우리현 사업을 지원받으셨습니다. 무단 선점자의 악의성을 강조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 불법 사용을 근거 자료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행정 단속을 요청한 결과 우리 기업의 상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오른쪽 사례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K푸드 위조 상품 유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선도 대응 사례가 적어 기업 개별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대표 식품기업 3개사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업 사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지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을 통해 다수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고 벌금형의 행정처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베트남 내에서도 한국 위조 상품 적발에 대해 보조자료가 배포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기업이라면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출 중이시거나 수출을 준비 중이신 기업이라면 전시에 참여하실 기회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전시에는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시에는 기업이 자신의 상품, 서비스 등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가 일어나기 매우 쉽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개최된 전시에는 대응에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한 10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드리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우리 식품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무역보험 제도 파트를 설명드릴 한국무역보험공사 서가른입니다. 오늘 많은 수출자분들께서 그 무역보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먼저 무역보험에 대해서 무엇인지 소개해드린 다음에 AT 수출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3가지 종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순으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무역보험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무역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공사가 제공하는 정책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책보험인 무역보험은 크게 2가지 위험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신용위험으로 수입자의 인수 거절이나 지급 불능, 파산과 같은 사유로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뜻합니다. 2번째는 비상위험으로 수입국의 전쟁이나 내란, 환거래 제한과 같은 사유로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뜻합니다. 많은 수출자분들께서 공사에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물품 선적 과정에서 해상 위험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수입자 명의 도용이나 사기와 같은 사유로 손해를 받았을 때도 혹시 이런 무역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담보하는 위험은 신용 위험과 비상 위험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 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 사용 시에 담보하는 범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H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시는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약 상담 시부터 손실 발생 시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무역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빨간 색깔 네모를 보시면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해외 미수채권 추심 등 서비스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환변동보험과 단기수출보험만 지원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AT에서 올해부터는 해외 미수채권 추심 등 서비스도 추가로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수출보험 선적 후 제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적 후 제도는 결제 기간 2년 이내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수출 물품을 선적하신 다음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거래로는 일반 수출, 위탁 가공 무역, 중개 무역, 재판매 4가지가 있고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100%, 중견기업의 경우는 97.5%까지 부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수출 보험에서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물품을 선적하시기 전에 무역보험 증권을 발급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물품을 선적하시고 보험 증권을 받아가시게 되면은 기선적건에 대해선 부보가 조금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해당 수입자 앞으로 보험 증권을 발급받으셨다고 해서 그 수입자 앞으로 모든 수출 거래가 다 부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 선적이 발생한 다음에 선적하셨다는 수출 통지를 공사에 남겨주시면 해당 수출 통지된 건에 한해서만 보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꼭 선적하시고 잊지 말고 수출 통지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패키지 보험입니다. 농수산물 패키지 보험은 하나의 보험으로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여러 위험을 간편하게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자 전용 제도입니다. 이거는 농수산물 수출자 전용 제도답게 다른 공사가 제공하는 무역보험 제도와는 다르게 검역 위험을 특별하게 선택해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역 위험을 선택하신 계약으로 실제 검역 시 발생하는 폐기 비용이나 물품 소독 비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시게 되면은 저희 공사 보험증권으로 보상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단기수출보험 선적 후 제도는 수출 통지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농수산물 패키지는 수출 통지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간편하시게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수출자 전용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체보험입니다. 지자체나 협회와 같은 단체가 보험계약 절차를 진행해서 일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해소 위험 발생 시 최대 10만 불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AT에서는 5만 불 한도로 단체보험을 지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AT 수출종합 지원 시스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매달 신청을 받고 있으니 단체보험 5만 불까지 가입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의 장점은 보험증권 가입 가능 시에 수입자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거래이지만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건이 뜻하지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변동보험입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입을 통해 유입 혹은 유출되는 외화 금액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 변동 위험을 해치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해치를 하고 있진 않고요. 대상 통화로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 4종류가 있습니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금액은 수출자의 신용등급과 전년도 수출 실적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밑에 제도 도해표를 보시면 일반적인 수출 선물환의 구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결제 시점의 환율이 저희 공사가 제공하는 보장 확률보다 낮아서 환차손을 입게 되시는 경우 공사에서 보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결제 시점의 환율이 보장 확률보다 높아 수출기업이 환차익이 발생하실 경우 이 환차익을 반드시 공사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도 환변동보험에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보여드리는 수출 선물환이고
두 번째가 하단에 보이는 이익금 납부 의무가 없는 옵션형 보험입니다. 그 제도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옵션형 보험 제도와 같은 경우는 결제 시점의 환율이 더 올라가서 환차익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출자 분들께서 저희 공사로 이익금을 납부하실 의무가 면제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일반형 선물함보다는 보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은 있지만 수출자분들의 환해지 성향에 따라서 일반형 선물환이나 옵션형을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단기 수출보험과 환변동 보험은 모두 AT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보험 종목당 최대 95%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자분들께서는 5%에서 10% 정도만 자부담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험료 지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사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아래 보이시는 저희 K시어 고객센터 통화하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희 공사에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서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공사에서는 트레이드슈어 컨설팅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융이나 수출입, 법무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희 컨설팅 담당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전년도 수출 실적 1,000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연간 6회 정도 무료로 컨설팅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해외 미수 채권 회수 지원 서비스는 현재 관련 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길유정 과장님께서 마저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역보험공사 국외채권부 길유정 과장입니다. 저희 무역보험공사 국외채권부는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대금을 떼먹은 해외 바이어를 추심하여 국부를 회수해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2025년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에 신규로 추가된 해외 채권 회수 대행 서비스입니다. 수출 대금 미회수로 손실이 발생하신 경우 앞서 소개해드린 단기 수출보험에 잘 가입하셨다면 저희 무역보험공사에 사고 통지를 하셔서 보험금을 바로 받으시면 되시는데요. 혹시라도 미리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사후적으로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는 저희 무역보험공사가 협력하고 있는 전 세계 110여 개의 해외채권 추심기관 등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입자를 추심해 채권을 회수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착수금 없이 저희 무역보험공사가 회수를 성공했을 때만 발생하는 회수 성공불 조건입니다. 그래서 채권 회수에 성공했을 때 크게 수수료는 먼저 성공수수료, 그리고 공사 대행 수수료, 이 수수료에 따른 부가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은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공수수료를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기업의 이용 문턱을 큰 폭으로 낮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은 성공수수료의 80%, 기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일 못 받은 수출 대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셔서 저희 회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무역보험공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미주유럽 수출지원팀의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간접광고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저희 사업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관에 대한 설명 앞서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총괄 진흥 기관으로서 저희 방송, 게임, 음악, 패션
지원 사업들의 장르별 제작 지원과 함께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관계부처 합동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저희 콘진원에서 총괄로 지난 2022년부터 AT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협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K 콘텐츠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 세계적인 K 콘텐츠의 영향력을 식품이나 소비재 등 연관 산업 제품들까지 같이 그 파급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특히 간접 광고 PPL 지원을 특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본 사업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농식품, 수산식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 제품에 대한 간접 광고 PPL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처 5개 부처와 기관 4개 기관의 협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본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K푸드 기업들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해외 진출 및 수출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본 지원 대상은 저희 콘진원 입장에서 작성이 된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AT 공고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본 지원 사업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분야에서 수출 기업들을 제품을 선정을 하고요. 2단계에서 저희 콘진원 지원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방송 프로그램 매칭 또는 간접 광고 제작 지원이 진행되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AT에서 수행하시게 되는데요. 콘텐츠가 해외 방영하는 계기를 통해 홍보 마케팅 및 판촉 연계 지원이 진행되게 됩니다. 보다 자세히 사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콘진원이 이 사업의 기획 운영을 총괄을 담당하고 있지만 각 분야마다 각자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직접 우수한 수출 기업들을 선정해서 저희 콘진원 쪽으로 통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연간산업 제품 선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계시고요. 이 해당 사업 관련해서 농식품에서는 K 콘텐츠 연계 한류 마케팅이라는 공고명으로 공고가 게재되게 되어 있고 수산식품 쪽은 K 브랜드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는 공고명으로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각각 12개군 품목을 선정을 해서 총 24개군 식품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한류 마케팅 기업으로 선정되게 되시면 2단계부터의 수행 기간은 저희 콘진원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콘진원은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간접 광고 매칭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본 간접 광고 매칭 지원 당시에 저희가 중점으로 보는 사항은 글로벌 OTT 잘 아시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OTT 또는 해외 방영 예정인 작품 중에 기업의 제품과 가장 적합한 간접 광고의 매칭과 연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단계부터는 본 해외 홍보 및 판촉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연계 사업이 지원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22년부터 지금 본 사업을 3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고 대표 사례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도에 가장 화제작이기도 한 눈물의 여왕의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펫푸드 제품이 노출이 됐었고요. 눈물의 여왕은 TVN에서 국내에서는 방영이 됐지만 넷플릭스 동시 방영을 통해서 펫푸드 제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예능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잘 아시는 런닝맨에도 저희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제품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런닝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도 인기가 많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잘 아시는 플랫폼은 아니겠지만 뷰라고 해서 동남아에서는 대표 OTT 플랫폼에 런닝맨이 노출이 되고 있고 지난해 김, 스낵 같은 제품들이 노출이 돼서 홍보 효과를 노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를 통한 매칭도 간접 광고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전통 TV와 같은 전통 매체보다는 유튜브 같은 광고 매체가 요즘은 좀 더 광고 매체로서의 효율이 좋아서 유튜브에 간접 광고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나영석 PD, 김태우 PD와 같은 스타 PD들이 지금 제작사를 별도로 스튜디오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 15와 또는 태우 같은 채널에 콘텐츠를 매칭한 바 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AT와 협업해서 식품 기업도 본 콘텐츠를 통해 노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라든지 예를 들면 방송 PPL 같은 경우에는 주류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의를 받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방송 PPL에 노출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유튜브에서는 충분히 심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노출이 될 수 있어서 막걸리를 노출한 바 있고요. 또 컵 라볶이 같이 가공식품도 노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K 콘텐츠와 연계하여 간접 광고를 노출을 희망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본 한류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공유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AT 외에도 한유원과도 협업을 하고 있어서 잘 아시는 브랜드 K 선정 기업들도 여기에 있으실 텐데 저희가 식품 기업의 경우에는 AT 선정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으나 K 전략 제품 기업들은 후순위로 이 사업에서는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